마벨입니다. 마벨 저희가 이번 주였나요? 지난주였나요? 이거 다뤘었는데 주목이 기업에서 그죠? 그래서 마벨도 또 다른 AI의 수혜주로 언급이 많이 됐었던 종목인데 오늘 장마감 후에 2024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. 실적 공개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5%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정규 거래에서도 6.9%, AMD와 마찬가지로 많이 주가가 빠졌었는데 더 빠진 거예요. 자, 그럼 실적을 좀 볼게요. 마벨은 일단 뭐 스토리지, 통신, 뭐 SOC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업체로 우리 그때 기업 설명할 때 정말 광범위한 반도체 칩을 만든다라고 해서 뭐 자동차용, 통신용, 뭐 데이터 센터용 모든 반도체를 취급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그러면서 마벨 CEO가 1분기 실적 공개한 다음에 우리 요 AI 매출이 이제 매년 뭐 2배씩 늘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1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32% 급등했던 사례가 있다.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.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. 그랬는데 주가가 빠졌어요. 뭔가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거죠. 매출은 전년 대비 12% 감소를 하긴 했는데요. 예상 웃돌았습니다. 조정 EPS 42%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예상치 상회했습니다. 3분기 매출 가이던스 14억 달러 제시하면서 역시 예상치 상회했습니다. 사실 겉으로만 보면 서프라이즈거든요. 그렇죠? 그러면서 회사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매출 가이던스 우리가 2분기 매출 요 정도 기록을 할 거야 라고 이 밴드를 제시했는데 중간 이상의 성과를 냈다라고 회사에서는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3분기에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인데 이런 매출 성장은 주로 AI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이제 주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1분기 때는 뭐 이런 류의 멘트 나오면서 32% 급등한 건데 빠졌어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왜? 얘들이 1분기 때 30% 급등할 만큼 뭔가 시장에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그게 부합하는 뭔가 거기에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뭔가가 딱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조금 약했어요. 거다가 하루 전에 엔비디아가 정말 미친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그거를 그러면 그 정도의 뭔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너무 이제 기대치가 높았고 그에 대한 실망감이 좀 주가에 작용이 된 것 같다.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기대가 높아지면 실망도 큰 법이죠. 자, 두 번째 기업은 달러트리입니다. 달러트리 13%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. 달러트리는 할인 상품 전문 판매점입니다. 그러니까 뭐 미국의 다이소 같은 기업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품들이 뭐 이렇게 뭐 1달러 뭐 요 정도 전후의 제품들이 많고 뭐 그런 회사인데 달러트리도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. 매출액 전년 대비 8%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 크게 웃돌았고요.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도 7.8에 달하면서 예상치 4.8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. 조정 EPS도 전년 대비 43%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91센트로 예상치 87센트 웃돌았어요.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. 다만 이제 총 마진이 31.4였다가 29.15. 이 총 마진은 조금 훼손이 됐어요. 그죠? 그 정도인데 주가가 왜 13%나 급락을 했을까 봤더니 자,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사실은 예상 웃돌았고 EPS 가이던스가 예상에 조금 부족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총 마진이 낮아졌고 연간 EPS 가이던스가 예상에 못 미쳤다.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는 그 두 가지가 조금 거슬리는 대목이죠.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비 지출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정말 싸야지 사더라. 근데 이 달러트리는 원래 할인 제품을 파는 데인데 더 싸야지 사니까 마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. 거기에다가 달러트리도 역시 절도 피해 이 기업은 이제 좀도둑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절도 피해가 너무 커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우리가 좀 마진 압박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악재로 해석을 했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 하락세가 좀 더 강하게 나왔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기업은 보잉입니다.
보잉도 오늘 5%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.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업체죠. 자, 보잉은 뭐 실적 공개는 아니었고요. 보잉의 핵심 항공기 중 하나인 요 737 맥스에서 또다시 새로운 결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그래서 요 항공기 인도가 좀 더 지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요 보잉이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다 만드는 건 아니죠. 그래서 분명히 협력 업체가 있고, 그래서 이 동체를 공급하는 업체가 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인데, 지난번 결함도 요 스피릿에서 만든 동체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번 것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주가는 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 12% 급락을 했는데, 이 보잉의 문제는 뭐냐? 올해 여객기 생산 목표가 약 400대에서 450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차질 가능성, 자꾸 이제 결함 얘기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보잉이 지난 7월까지 요 여객기들을 인도한 거, 고객에게 직접 인도한 걸 봤더니 한 309대 정도, 309대 정도였는데, 요 보잉의 경쟁사가 에어버스잖아요. 근데 에어버스는 같은 기간에 381대를 인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뭔가 생산과 인도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게 이것만으로도 좀 나오죠. 얘들 수준은 둘 다 너무 좋았으니까.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주가에는 이게 좀 주가의 발목을 잡은 이슈가 됐고요. 근데 요 결함이 어떤 요 결함 때문에 항공기 운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는 합니다. 그래서 아니라고는 하는데, 이게 결국은 항공기는 모든 결함들을 다 해결하고 또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있었다,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 기업은 T모바일입니다. T모바일은 한 2.2% 하락을 했는데요. 사실 T모바일 오늘 주가 하락은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. 좀 내용을 보자면 미국 3위의 통신기업이죠. AT&T, 버라이즌, 그리고 요 T모바일이 3대 미국의 통신사인데, T모바일이 우리가 비용이 너무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라고 밝힌 겁니다. 원래 구조조정은 사실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재료로 보는데 그냥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약 5,000명, 전체 직원의 거의 7%에 달하는 수준인데 5,000명을 감원하고, 그냥 우리 기존 직원들 그냥 구조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인력들, 그러니까 계약직, 프리랜서 이런 채용도 우리 축소할 거야. 전체적으로 좀 조직을 줄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구조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재정 능력을 좀 강화하고, 이런 게 우리가 주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다만 이번에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나면 가까운 미래에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고객 응대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하겠고, 중복 인력 중에 일부 좀 구조조정하고 이런 계획을 좀 밝혔어요.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.